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수입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각 정당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7분의 토론자가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제5정책조정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입니다. 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중당 김종훈입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구가 전남, 고흥, 보성, 장강진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정책위 의장 권한대행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최이배입니다.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사무총장 신장식입니다. 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등으로 총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갑니다. 토론자 7분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총 14분씩 발언 시간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각 주제별로 잘 안배하셔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토론 도중에 개입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대로 시행을 하되 일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들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적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어렵게 올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에 대한민국 노동시간을 줄이자 대한민국 노동시간을 1,800대 시간대로 낮추자라고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번에 한꺼번에 실시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별로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300인 이상에 대해서 올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준비의 부족을 얘기를 하는 일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도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차질 없이 2021년까지 해서 전 업종과 또 5인 이상 규모에 맞추어서 52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연장 노동시간 12시간에서 52시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실 때 2020년까지 10,000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하여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내년 인상분은 10.9% 정도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존중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조기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가 좀 보장될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가게 하기 위해서 역시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하는 구조적인 노력들,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노력을 같이 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근로시간 단축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최장 68시간 근로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이렇게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장에 충분한 대비가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추진 스케줄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소화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 그리고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나 경영 차질이 생기고 특히 취약계층 그런 쪽에서 오히려 투잡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근로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현행 근로시간의 기준은 총량은 그대로 가져가되 업무가 집중적으로 있는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근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현행 기간 단위보다 현재 최장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1년으로 확대하는 그런 탄력 근로시간제를 확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와 동시에 고용부 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인가해서 근로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저임금 인상 우리 낮은 수준의 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속을 해도 너무 과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대개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대개 4% 안팎, 그리고 평균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대개 3 내지 4%입니다. 그런데 두 해간에 걸쳐서 거의 30% 수준의 임금 인상, 도저히 현장에서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임금을 누가 줍니까? 기업주, 그리고 사업주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자 단체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고용부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재심을 요청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1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좌파 시민단체의 경제 실험장으로 대한민국을 몰고 왔습니다. 이 1년 3개월 동안에 이 국회도 없고 정부의 행정부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이 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기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두 축은 소득주도 성장의 두 축은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두 가지 축이 다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 10.5%, 체감 실업률 23.3%, 4명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실업합니다. 정년 연장 2년 하고 성과급은 쌍둥이 정책입니다. 집권 2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가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500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1000조 가계부채 될 때 나라 망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정권 집권당이에요. 지금 500조 가까이 늘었는데 아무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서민과 서민을 싸우는 구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서민 정당이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좌파 시민단체들 서민을 대변한다고 을을 대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버렸어요. 서민과 서민의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의 정확한 정말로 잘못된 정책 입안을 한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무너지고 혁신 성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합니까? 포용 성장하겠다. 포용 성장은 내놓고 그냥 갖다 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잘못 입안한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 입안한 것을 알면서도 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해가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애국당은 지금이라도 경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제 복원시키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환율 인상, 북한 퍼주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잘못된 정책, 포퓰리즘 정책,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경제 실험장이 아닙니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민중당 김종원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판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한 50도 정도를 체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누구에겐가는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에겐가는 소중한 종잣돈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를 하다가 돌아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 실습을 나가서 생수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제주에서 이민호 군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이기도 하지요. 이 더운 날씨에도 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지금 7,530원. 이 돈을 받아서 충분히 자신들이 누리고 행복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프면 그것이랍니다. 마치 용돈벌이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또 취업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낮에는 취업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 중에 78% 정도가 거의 이 부분들이 가족 전체의 어떤 주요한 소득원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일부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주요한 소득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는 저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문제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올해 자료에만 보더라도 상위 20%가 한 달에 1,015만 원 정도의 임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위 20%는 129만 원 정도를 번다고 6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봐야 얼마나 줄어들까요? 내년에 올라봐야 8,350원 174만 원이 됩니다. 이 간격이 얼마나 줄어질 수 있을지 우리 다시 봐야 된다. 네.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은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막아내는 어떤 전 과정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황주영 의원 답변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가 걱정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말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고의 재무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버트 루빈이 최상의 정치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경제 분야만큼은 성공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지 않은 조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명의 해외 석학 경제학자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그다음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인데 신장섭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F학점,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학점 주는 것을 보류 거부했습니다. 아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의 사촌 형이기 때문에 차마 낙제 점수를 밝히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7530, 7,530원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이라는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한 번을 유급휴가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우리가 7530이죠. 실제로는 9,045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8,350원이 되면 이게 주휴수당 합하면은 10,030원이 됩니다. 미국은 8,051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8,497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미국보다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이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일자리에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평균, 월평균 통계적으로 많을 때는 50만 명, 6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7년만 보더라도 대개 한 30만 명, 4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빈부격차, 지금 상위 계층의 소득은, 상위 20% 소득은 9.3%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8.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문제 역시 현명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인상을 했었고 그때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인상률을 가지고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인상을 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즉 대책이 필요 없는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하다 보니 결국 대책이 필요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금액을 사업을 만들어서 3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도 역시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주 44시간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토요일 근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는 7년간의 기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2년 6개월 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논의가 됐으니 현장에선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전수조사도 하고 근로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이 돼서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간다면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조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더욱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 지나친 빠른 속도로 인해서 결국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현재의 정책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되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저희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은 올리고 노동시간은 내려야죠. 줄여야 됩니다. 2015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실제로 이 임금의 가치를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2배가 프랑스 최저임금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 지수로 보자면 3배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속도 조절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속도 조절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나 역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편의점 본사의 갑질 수수료, 편의점 이익의 30에서 35%가 편의점 본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물주의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건물주들의 갑질 임대료, 신용카드사들의 갑질 수수료, 원청업체의 납품담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갑질을 해결하는 경제 민주화의 속도를 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는 정속 주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역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지 최저임금 자체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것은 딴죽걸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선행되었어야 할 대기업 갑질 청산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최고임금 정속주행, 갑질 청산 경제 민주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 연간 노동 시간이요. 약 2,200시간입니다. 가장 생산성 놓고 살기 좋다는 독일의 연간 노동 시간 1,300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과로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조차도요. 10년 전에 노사정 합의 연간 노동 시간 1,800시간 이 부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쓰고 8시간은 쉬는 세상, 그런 삶. 전 세계 노동자들이 1900년대 중반부터 20세기 중반부터 요구했던 겁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토론인데요. 첫 번째